네, 계속해서 시사타임 이호상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최근 SK 하이닉스 청주 사업장의 LNG 발전소 건립 사업이 청주시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거든요. 네. 환경단체가 강하게 예상대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뜨거운 이슈로 지금 급부상을 했는데요. 네. SK 하이닉스 LNG 발전소 건립 갈등, 또 청주시 행정의 불편한 진실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 도민분들께서 한 번쯤은 다뤄주셨으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청주시가 SK 하이닉스 이 청주 사업장 LNG 발전소 건립을 최종 허가과 동시에 논란이 됐는데요, 기자님. 네. 그 내막은 좀 추후 짚어보기로 하고 우선 이 사업 추진 과정부터 한번 들어보죠.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환경부가 이제 일단 이 사업과 관련된 데서 동의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종 승인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계획을 승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청주시는 최근에 하이닉스가 제출한 LNG 발전소 건립 사업 관련 건축 허가를 승인한 거예요. 그렇게 짓도록 해라라고 최종 허가를 해준 겁니다. 네. 승인은 정부가 해주고 건축 허가는 청주시가 해준 거죠. 네. 행정행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오늘 2023년 내후년까지 청주 테크노폴리스 3차 부지에 5만 4천여 제곱미터 엄청 큰 규모입니다. 굉장히 여기에 크네요. 네. 총 사업비 무려 8천억 원을 투입을 해서 585 메가와트급의 발전소, LNG 발전소, LNG를 떼서 발전을 일으키는 거죠. 이게 스마트 에너지 센터라고 하는데요. 이 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정전으로 인한 설비 가동이 좀 혹시 중단될까 봐 이거에 대한 보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전 사고를 대비한 반도체 사업의 핵심인 정전 때문에 혹시 있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발전소를 건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환경단체가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데 환경단체 LNG 발전소 반대는 청주시가 그 최종적으로 허가하기 전부터 계속되어 오긴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최종 허가함과 동시에 반대가 강해진 거잖아요, 기자님. 그렇죠. 그래서 이 환경단체와 지역 시민단체의 그 입장이 지금 굉장히 강력한데 어떤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잠시 후에 구체적인 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청주시가 반발하는 거는 청주시의 총체적 행정 발표와 또 실제 구체적인 또 이런 행정행위가 다르지 않느냐, 네. 겉과 속이 다르지 않냐 이런 것 때문에 반발을 하는 거고요. 또 이제 개략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청주시가 대기질이 전국에서 가장 좋지 않지 않느냐, 미세먼지가 그렇죠. 가장 많지 않느냐. 네. 이런데 오염 배출 시설을 또 뭐 지켜볼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가 특히. 네. 그래서 뭐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온실가스 최대 배출 원인 이 SK 하이닉스 LNG 발전소를 허가하면서 청주시가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다. 그렇죠. 이거는 공허한 선언이고 모순 아니냐 이런 주장인 거죠. 그래서 12일에도 대규모 청주시청 앞에서 집회도 열고 지금 강하게 청주시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취지로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발전소가 건립될 경우 그 경제 파급 효과도 있다고 해서 좀 물론이죠. 긍정적인 네.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그 경기도 이천에서는 지금 LNG 발전소 건립 그 추진이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네. 뭐 정확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다른 지역의 상황도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네.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SK 하이닉스 본사가 경기도 이천이죠. 청주와 똑같은 규모의 발전소가 지금 건립 중이고요. 네. 아마 공정률 확인해 보니까 60%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닉스 측이 이 발전소를 건립하려는 이유가 바로 정전 맞습니다. 때문이라 이렇게 들었는데 이 현재 한전에서 공급받고 있는 방식으로는 뭐 어떻게 정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건 없는 건지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하이닉스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이닉스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네. 왜 불가피하게 발전소를 지을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을 드리자면 네. 하이닉스 현재 말씀하신 대로 한전으로부터 전력 공급을 받습니다. 근데 전력 공급을 받는데 초고압 전선을 통해서 받는데 두 개 라인을 가지고 통해서 복선이라고 하는데 복선을 통해서 전력 공급을 받으면서 반도체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전력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런데 두 개 라인이 들어오는데 예비로 한 개 라인은 전력이 공급이 되고 또 다른 한 개 라인은 예비로 들어옵니다. 네. 그런데 한 개 라인에서 만약에 정전이 됐다. 그러면 바로 이제 공급이 돼야 되는데 다만 몇 초라도 꼭 정전이 일어나고 곧바로 이제 그렇군요.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두 개 라인이 있지만 다만 몇 초라도 꼭 정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때문에 LNG 발전소가 자가 발전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SK 주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발전소를 지어서 지금처럼 한전에서 전력 공급을 받아서 복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 라인에
50%는 한전에서 공급을 받고 50%는 자가 발전에서 공급을 하면서 만약에 한전에서 정전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자가 발전을 통해서 바로 투입이 돼서 정전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누리겠다. 이게 바로 하이닉스의 발전소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전에서 추가 전력을 공급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기자님?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도 하이닉스 측의 초고압 이제 하이닉스 청주 공장을 인근 지나다 보면 네. 초고압 철탑이 하이닉스 앞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전선을 통해서 이제 전력이 공급되고 있는 건데 네. 추가 전력을 예비 전력을 공급할 수도 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으로 좀 어렵지만 또 말씀하신 대로 추가 전력을 공급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초고압 철탑을 또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주민들 민원 발생하겠죠. 그 막대한 추가 비용도 들어가겠죠. 초고압 철탑이 아니라면 지중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중화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천문학적인 공사 비용, 여러 가지 주민들 민원, 또 그것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한전의 전력 공급만큼은 정전을 예방할 100% 막을 수가 없다. 때문에 자가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하이닉스의 주장인 겁니다. 자가 발전 그리고 LNG 발전소를 꼭 설립하려는 그 SK 하이닉스만의 이유. 실제로 하이닉스가 정전으로 입은 피해가 있었나요? 하이닉스는 없었고요. 네. 인근 똑같은 반도체 세계 최고의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정전 사고가 있었거든요. 제가 네.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 2018년 3월달에 이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에 정전이 한번 났습니다. 네. 28분간 정도 정전이 났는데 500억 원 규모 피해를 봤다고 하는군요. 500억 원 정도 28분 정전에. 네. 또 올 초에 말이죠. 삼성전자 올해 2월에 미국 텍사스주에 이제 반도체 공장이 있는데 이 텍사스주에 폭설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에 정전이 발생을 해가지고 무려 3천억에서 4천억 원 규모의 피해를 봤다. 엄청나네요. 예, 네. 삼성의 이제 입장이고요. 설명이고 또 일본 도시바에서도 지난 2019년에 정전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고요. 이게 사실은 반도체 원판, 웨이퍼라고 하는데요. 네. 이 원판을 만들기까지 그러니까 원판 하나가 생산되기까지 반도체 공정을 60일 동안 돈다고 합니다. 60일 동안. 60일에 짧게는 60일에서 90일까지 반도체 공정을 도는데요. 네. 이 계속 공정을 거치는데 만약에 정전이 다만 몇 초라도 발생을 한다면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공정 안에 있는 모든 제품들은 쓸모가 없어지는 거고 그거에 대한 피해가 엄청나겠죠. 또 세팅을 새로 해야 되겠죠. 그거에 대한 세팅 비용도 또 엄청나게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 때문에 반드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반드시 발전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하이닉스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자님. 네. 그래서 발전소 근데 건립을 하면 뭐 득도 있겠지만 분명히 따라오는 그 실이라고 하죠. 잃는 것도 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2050 뭐 탄소 중립 문제나 아니면 시민들의 삶의 그렇죠. 질 문제가 네, 네. 조금 잃는 문제인데 이 논란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환경 문제 말고도 또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또 다른 논란, 그 청주시를 향한 그렇죠. 비난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환경단체의 입장을 반대하는 이유 충분히 명분이 있는 거예요. 네, 그쵸. 하이닉스 입장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지만 거기에 청주시 행정 절차를 들여다보면 불편한 진실이 있고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 단체들이 청주시 행정을 비판한 이유가 거기에 또 숨어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오창의 충북 청주의 또 다른 핫 이슈가 오창 후기리에 들어서는 소각장 문제거든요.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그렇죠. 네. 이 소각장과 지금 SK 하이닉스 LNG 발전소의 건립 허가 행정 절차를 보면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이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두 시설은 똑같은 환경 오염 경중은 다릅니다만 네. 똑같은 시설이거든요. 또 전체 시민들의 생존권 문제가 달려있는 문제다라고 환경단체 주장을 하고 이해가 됩니다. 그 네. 부분도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청주시는 SK 하이닉스는 되고 소각장은 안 된다라는 이런 행정 절차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환경단체가 더 자극이 돼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핵심이 이런 거거든요. 청주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기의 질이 좋지 않습니다. 뭐 심지어 포화 상태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런데 발전소 건립은 묵인을 하고 똑같은 오염물질이 나옵니다. 발전소 건립은 묵인하고 또 소각장 건설은 반대한다. 이거는 뭔가 잘못된 어폐가 있네요. 있는 네. 거죠. 모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단체에서는 하이닉스가 청주시가 또 한범덕 청주시장이 대기업이라서 특혜를 봐주는 거 아니냐, 특혜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자면 그런 것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청주시가 오창 후기리 소각장 신설, 그러니까 후기리 같은 경우도요. 후기리의 오창 소각장 같은 경우도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LNG 발전소도 마찬가지로 환경부 그렇죠. 승인을 받았거든요. 갔죠. 네. 나머지 행정 절차는 환경부 승인대로 청주시가 행정 절차를 통해서 도시계획 입안과 건축 허가 승인을 해주면 되는 거, 허가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소각장 건설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올 초에 청주시가 소각장 건립을 제동을 걸었고 반대를 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당연히 그 소각장 업체에서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그때 명분이 청주시 명분이 뭐였느냐면 절차상의 문제는 없지만 환경 오염과 주민들 반발 이런 것 때문에 청주시가 한범덕 청주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어떻게 밝혔느냐면 청주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제동을 걸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워딩 그대로. 한범덕 이렇게 밝혔거든요. 환경 오염과 주민 반발 LNG 발전소에도 그대로 그렇죠. 적용할 그런데 수 있는 건데. 네. 반면에 지금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청주 사업장에 LNG 발전소 산업통상부가 승인했습니다. 물론 동의는 환경부가 했고요. 승인권자는 환경부와 소각장은 다릅니다만 네. 청주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승인 허가해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요. 절차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절차대로 건축 허가를 승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모순인 거죠. 그렇죠. 이건 사실상 같은 사안이고 이게 또 사실상 어쩌면 똑같은 행정 절차거든요. 네. 그런데 하이닉스 발전소는 가능하고 소각장은 안 되고 이거는 누가 봐도 좀 그 행정의 뭐 일관성, 신뢰, 뭐 고무줄 잣대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거 마치 뭐 같은 날 같은 제조일자 공장에서 나온 물인데 브랜드 건 먹고 노 브랜드는 안 먹고 뭐 이런 꼴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네. 환경단체가 청주시가 한범덕 청주시장이 대기업이라 봐주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또 그런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또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근거가 바로 이게 아니냐. 그럼 때문에 이번 문제를 청주시가 오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관은 없겠죠? 그렇죠. 물론 없습니다만 이제 다시 돌아와서 SK 하이닉스 LNG 발전소 문제만 이제 돌이켜 본다면 네. 이게 물론 시민사회단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반발을 지금 계속 거세지고 있고 집단 반발화되고 있는 건 상황이고요. 이제 내년 지방선거 때 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하이닉스 문제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 발전소가 가동이 되면 질소 산화분, 녹스라고 그러는데요. 질소 산화물이 연간 한 202톤 정도 배출이 된다고 해요. 발전을 하면서. 네. 근데 이제 하이닉스 측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상생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아이템을 발굴을 해서 이제 120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한 뒤에 앞서 말씀드린 데 202톤 정도의 녹스가 유해 물질이 나오는데 그만큼 지금 기존에 청주 지역에서 배출되는 유해 물질 녹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총량보다 202톤 더 많이 늘어나겠죠. 발전을 하기 전에 미리 202톤이 늘어나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니까 202톤의 만큼의 총량을 줄여주겠다. 그러면 기존과 똑같아지는 건 아니냐. 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줄이느냐. 하이닉스는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영세한 주민들의 보일러에 뭐 등유 보일러, 경유 보일러에 저감 장치를 유해물 저감 장치를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또 영세한 중소기업의 산업용 굴뚝 전옥수 산업용 굴뚝을 지원해서 유해 물질이 덜 나가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이제 그 상생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네. 하이닉스가 투자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이닉스 LNG 발전소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유해 물질 총량을 줄이겠다. 그러면 똑같아지지 않냐. 이런 보관을 내놓고 지금 청주시와 상생 협의회를 구성을 하자라고 지금 청주시가 제안을 해서 청주시가 받아들여서 이렇게 지금 상생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네. 하고 기자님 마지막으로 한 줄 표현 말씀 있다면. 행정은 네.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누구나 형평성에 어긋나서는 안 되는 거겠죠. 그런 부분에서 좀 한번 청주시도 성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저도 대담 한 줄 표현 말하겠습니다.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도민들이 묻습니다. 아니겠죠? 이호상 기자와 함께한 시사타임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